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신 단 하나의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왜 집값이 10년 만에 2배가 됐는가입니다.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은 억울하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이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M2 광의 통화량입니다. 먼저 M2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M2, 즉 광의 통화량이란 현금과 요구불예금은 물론 2년 미만의 정기예금 적금, 머니마켓 펀드, 수익증권 등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경제뉴스에서 통화량이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 이 M2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M2가 어떻게 늘어나느냐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통화량이 창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3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 집을 사면 그 순간 매도인의 통장에는 3억 원이 새로 생겨납니다. 즉 대출이 곧 통화 창조이고 부동산 거래가 M2를 직접 팽창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를 보겠습니다. 2015년 말 우리나라 M2는 2183조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말 M2는 449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2.06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은 대략 2배 올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M2 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약 1.38%포인트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됩니다. 통화량이 자산 가격을 견인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증된 데이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입니다. 2020년 M2 증가율은 9.8%, 2021년에는 무려 12.9%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겹치면서 유례없는 속도로 시중에 돈이 풀렸습니다. 이 2년치의 과잉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에 수직으로 끌어올린 실질적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도 M2 증가율은 8.5%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관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 비싸졌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후자가 본질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M2가 2배 늘었다는 것은 통화 단위 하나하나의 희소성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2배로 늘면 가격이 반토막 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화폐도 예외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6억 원이 됐다면 그 아파트의 물리적 가치가 2배가 된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화폐의 가치가 절반으로 희석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돈을 은행에 그냥 두면 통화량 팽창과 함께 실질 구매력이 조금씩 잠식됩니다. 반면 실물 자산, 특히 토지가 결합된 부동산은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M2가 2배 늘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2배 오른 것은 아닙니다. 중간값과 최상위 상승, 최하위 상승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상위 아파트는 같은 기간 3배,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거의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유동성의 흐름이 균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M2가 늘어나면 그 돈은 가장 희소하고 수요가 집중된 자산으로 몰립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학군과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의 부동산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역풍까지 더해져 통화량 팽창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지방에서 핵심 지역과 신축의 아파트는 2배가 되었지만 변두리 주택은 1% 내지 2%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통화량의 팽창은 자산의 빈부격차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M2 증가는 자산을 이미 보유한 계층에게는
불로소득 형태의 자산 증가를 안겨줬고 자산이 없는 계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산 격차 심화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2026년 현재 M2 증가율은 여전히 8%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조가 강화되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통화량 추가 팽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경상수지 변동성과 원달러 환율 불안이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에 제약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M2의 증가세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입지, 부동산과 지방의 핵심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지지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의 혜택이 지방 전체의 부동산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적 같은 별도의 실물 경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통화량만으로는 지방 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M2 통화량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지난 10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본질적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이 단순히 공급 부족이나 투기 때문만이 아니라 화폐 공급량 자체가 2배로 팽창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자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자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서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매년 조금씩 손해를 보는 일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정답은 아닙니다. 입지와 수요, 공급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 교수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